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라시아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명태의 90% 이상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명태가 러시아 바다에서만 잡히는 게 아닐 텐데 말입니다. 사실 알래스카 앞바다도 같은 북서태평양이기 때문에 명태가 많다고 하는데요. 왜 미국 바다에서는 못 잡아올까요? 한국 어선도 1970년대 후반까지는 알래스카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명태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1988년부터 자원보호와 자국 어민보호를 이유로 외국 선박의 어획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 러시아 수교 후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러시아와 체결한 것이 어업협정이었다고 하고요. 지금은 러시아만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알래스카가 지금도 러시아 땅이라면 우리나라 명태잡이도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도대체 왜 알래스카를 팔았던 걸까요? 지금 알래스카는 세계 최고 부자 나라, 미국의 지갑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그럼 지금 알래스카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알래스카,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 관한 것입니다. 17세기 시베리아까지 진출한 러시아 사람들은 시베리아 동쪽 끝이 다른 대륙과 붙어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엄청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724년 러시아 황제 뾰트르 1세가 덴마크 출신 탐험가 비투스 베링을 불러 시베리아 동쪽 끝까지 가서 답을 찾아오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베링은 1732년 알래스카를 발견하였고 이 땅은 1741년 러시아 땅으로 정식 편입됩니다. 당시 눈과 얼음밖에 없는 이 땅을 러시아가 차지하는 데에는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원주민들로부터 값비싼 모피와 바다 코끼리 상아를 물물 교환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러시아 상인들이 알래스카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구한 모피와 상아를 중국에 값비싸게 팔고 다시 중국산 차와 옷감을 사다가 러시아에 파는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1799년 국고와 민간 자본을 합쳐 준국영기업인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 RAC를 세워 이 무역을 독점하게 했습니다. RAC는 한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현지 러시아인 2,500명과 6만 명의 원주민을 관리했습니다. 유능한 상인 출신으로 초기 RAC의 경영자였던 알렉산드르 바라노프는 한 해에 10배가 넘는 이익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알래스카가 19세기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러시아는 왜 이렇게 한금알을 낳는 거위를 팔았던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RAC의 사업 여건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제2차 아편전쟁으로 중국에서는 모피 수요가 줄었고요. 여기에 영국의 차가 러시아에 풀리면서 중국산 차 수입도 줄었습니다. 알래스카 모피와 중국산 차 무역으로 돈을 벌었던 RAC의 수익 구조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 RAC의 답답한 경영진들이 문제였습니다. 초기 RAC를 이끌었던 바라노프가 기력이 쇠해 1818년 현업에서 물러나기를 원하자 이 자리를 해군선 장관 출신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늙은 귀족들과 고위 장성들로 모두 바뀌는데요. RAC의 경영 환경은 날로 나빠지고 있는데 이들은 새로운 사업을 찾거나 경영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거액의 봉급을 받으면서 온갖 특권만 찾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RAC의 유지를 위해 오히려 국고를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황금알을 낳았던 거위는 순식간에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에 1856년 끝난 크림 전쟁의 패배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치러야 했던 러시아는 엄청난 재정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혹자는 이러한 배경에 더해 수도에서 거리도 멀고 영국과 미국이 호시탐탐 노렸던 알래스카를 그나마 미국에게 팔았던 것은 나름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당시 영국에서 막 독립한 미국도 영국과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 되면 영국령인 캐나다를 남북으로 둘러싸 영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핵심은 알래스카를 팔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상황이 불가피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을 나쁘게 만들었던 러시아 관료들의 부조리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1867년 3월 30일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당시 돈 720만 달러에 미국에 넘깁니다. 당시 러시아의 연간 지출액 2억 5천만 달러에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헐값이었습니다. 미국에게 넘어가고 불과 5년 뒤에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금강에서 나온 금이 130억 달러어치였다고 하니 정말 한참 믿기는 장사였습니다. 최초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샀다는 뉴스가 나오자 미국 사람들은 정신나간 짓이라며 이 계약을 주도한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를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로 대구의 간유를 마시는 5만 명의 에스키모 야만인이 왜 미국에게 필요하냐며
스워드의 바보짓, 스워드의 아이스박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은 이 계약에 계속 딴지를 걸었고 세출 승인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 이양식은 계약이 체결되고 거의 7개월이 지난 10월에 열렸고 이때 정식으로 미국 영토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스워드 바보짓이 신의 한 수로 인정받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이 몇 해 지나지 않아 금광이 발견되고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각종 지하 자원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 자원이 다가 아닙니다. 베링해를 끼고 있는 알래스카에서는 연어, 대구, 명태 등 돈깨나 나간다는 어종들이 잡히고 잡힌 생선들은 전 세계로 팔려나갑니다. 여기에 300만 개의 호수를 가지고 있고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알래스카는 관광지로 소문이 나면서 매년 20억 달러 이상을 관광으로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는 미국에서도 가장 잘 사는 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또 경제적 가치가 다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소 냉전 시대가 열리면서 알래스카는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전진기지로 거듭났습니다. 미국은 베링해와 북극해 넘어 소련을 향해 미사일을 배치했고 이를 통해 소련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후온난화로 북극이 열리면서 북극을 자원생산기지, 대체항로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현재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등과 함께 북극 이사의 정식 회원국인데요. 미국이 회원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미국에서 알래스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지갑이었고 냉전시대 이후 미국의 군사기지였고 북극이 열리면서 미국의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이기도 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에게 얼마를 주면 알래스카를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수조 달러를 준다고 해도 미국은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